다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.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고액의 자문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관계자가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율천에서는 고문으로 활동 시 연봉 1억 5천만 원 내외.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틀림이 없다. 자, 연봉 1억 5천만 원, 연봉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저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월 3천만 원입니다. 연봉 따지면 3억 6천이고요. 3년 동안 일했으니까 10억입니다. 10억을 받았어요. 아, 참 많죠. 예. 네. 자문료입니다. 이게 뭐 정식으로 일해서 어떤 뭐 사장이나 이렇게 취임해서 한 게 아니라 자문료로 받은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문료라고 하는 거는 뭐 직책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사건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. 그 사건을 하는 거지 수주해 와라. 수주회화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맞는지 뭐 저도 그 업계에 있기 때문에 네. 저 사람들이 변호사도 아닙니다. 잘못하다가는 변호사부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렇게 큰 돈을 준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사건을 가지고 온 게 아니냐. 본인이 뭐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, 회사가 아니고요. 법률회사가 네. 뭐 바보가 아닌 이상에 저런 막대한 돈을 공짜로 안 주면서 줍니다. 공짜로 주겠습니까? 더 뽑아먹죠. 예. 예.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를 했다라는 거는 뭐 큰 또 많은 사건들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. 예. 자문을 하면서 고문을 하면서 법률 관련된 본인이 특히 했던 일 중에 맡았던 일 중에 뭐 해군이라든지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. 돈도 돈이지만 예.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예. 있습니다. 자, 광명 차장이 겸직 허가 신청서 과거에 이 송영무 후보자가 냈던 겸직 신청서를 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돈도 돈이지만 내용들이 좀 황당하더라고요. 네. 돈 자체가 아니라 이 내용을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겸직 허가 신청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오나요? 네. 그때 낸 게 있는데 네. 거기에 이제 겸직 사유, 뭐 직위 기간, 근무 시간, 그리고 보수 이런 걸 적었거든요. 예. 쭉 나옵니다.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서 보수인데요. 본인이 자필로 적었고요. 거기에 보면 월 약간 활동비 정도라고 적었습니다. 네. 근데 네. 월 약간 활동비가 월 3천만 원이었던 겁니다. 3천만 원이면요. 약간 활동 네, 약간 월 예. 약간 활동비. 그 약간이라는 돈 3천만 원이 제가 찾아봤어요.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. 중소기업에서 최근 나온 조사인데 중소기업의 사원급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?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? 한 200만 원 받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연봉이 2,7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평균 임금. 그러니까 한 달에 다 중소기업- 받았네요. 네, 네. 근데 그 연봉 어떤 사람들은 한 1년에 걸쳐서 받는 돈을 월 약간 활동비로 받은 게 3천만 원이었던 겁니다. 우리 과거에도 그 뭐 총리 후보자 무슨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저 나오잖아요 지금 네. 율천 고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주 2일 14시간 근무하고 월 3천 받은 거예요. 그게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뭐 일단 그 송영무 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가 적폐청산 개혁입니다. 예. 그중에서 검찰 개혁도 있는 것이고 이른바 방산 비리가 핵심으로 그렇죠. 떠올라 있습니다. 그러면 뭐 비리를 저질 때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검증 과정에서 핵심 의제에 적합한 국방부 장관인가는 반드시 봤어야 되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군인을 이제 그만두고 율촌에서 근무를 하든 뭐 어디 LIG에서 근무하든 상관없는데 이게 이 분을 다시 국방부 수장으로 하겠다라고 그렇죠. 했을 때는 도대체 그러면 이 업계와 밀집이 관련이 있는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이른바 방산비리 개혁이 되겠냐 생각할 예. 때 그걸 납득하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? 그렇기 예. 때문에 송영무 후보자보다는 이 지점이 정말 아무리 그 인수위 없이 정권이 출범했다 하더라도 검증 라인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렇게 저희가 의혹과 해명을 달아드렸는데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. 송영무 후보자는 월 3천 아니고 세금 떼고 나면 1,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1,5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. 먹죠. 예. 예.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를 했다라는 거는 뭐 큰 또 많은 사건들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. 예. 자문을 하면서 고문을 하면서 법률 관련된 본인이 특히 했던 일 중에 맡았던 일 중에 뭐 해군이라든지 방위사업청이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. 돈도 돈이지만 예.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예. 있습니다. 자, 광명 차장이 겸직 허가 신청서 과거에 이 송영무 후보자가 냈던 겸직 신청서를 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돈도 돈이지만 내용들이 좀 황당하더라고요. 네. 돈 자체가 아니라 이 내용을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겸직 허가 신청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나오나요? 네. 그때 낸 게 있는데 네. 거기에 이제 겸직 사유, 뭐 직위 기간, 근무 시간, 그리고 보수 이런 걸 적었거든요. 쭉 예. 나옵니다.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서 보수인데요. 본인이 자필로 적었고요. 거기에 보면 월 약간
활동비 정도라고 적었습니다. 네. 근데 월 약간 활동비가 월 3천만 원이었던 겁니다. 3천만 원이면요. 약간 활동 네, 약간 월 예. 약간 활동비. 그 약간이라는 돈 3천만 원이 제가 찾아봤어요.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. 중소기업에서 최근 나온 조사인데 중소기업의 사원급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?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? 한 200만 원 받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연봉이 2,7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평균 임금. 그러니까 한 달에 다 중소기업- 받았네요. 네, 네. 근데 그 연봉 어떤 사람들은 한 1년에 걸쳐서 받는 돈을 월 약간 활동비로 받은 게 3천만 원이었던 겁니다. 우리 과거에도 그 뭐 총리 후보자 무슨 장관 후보자들 전부 다 저 나오잖아요 지금 네. 일천 고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주 2일 14시간 근무하고 월 3천 받은 거예요. 그게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뭐 일단 그 송영무 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가 적폐청산 개혁입니다. 예. 그중에서 검찰 개혁도 있는 것이고 이른바 방산 비리가 핵심으로 그렇죠. 떠올라 있습니다. 그러면 뭐 비리를 저질 때 이런 문제 많죠. 예. 네. 자문료입니다. 이게 뭐 정식으로 일해서 어떤 뭐 사장이나 이렇게 취임해서 한 게 아니라 자문료로 받은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문료라고 하는 거는 뭐 직책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사건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. 그 사건을 하는 거지 수주해 와라. 수주회화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맞는지 뭐 저도 그 업계에 있기 때문에 네. 저 사람들이 변호사도 아닙니다. 잘못하다가는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렇게 큰 돈을 준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사건을 가지고 온 게 아니냐. 본인이 뭐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, 회사가 아니고요. 법률 회사가 네. 뭐 바보가 아닌 이상에 저런 막대한 돈을 공짜로 안 주면서 줍니다. 공짜로 주겠습니까? 더 뽑아 다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.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고액의 자문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관계자가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율천에서는 고문으로 활동 시 연봉 1억 5천만 원 내외.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틀림이 없다. 자, 연봉 1억 5천만 원, 연봉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. 저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실제로 지금 드러난 것으로는 월 3천만 원입니다. 연봉 따지면 3억 6천이고요. 3년 동안 일했으니까 10억입니다. 10억 정도 10억을 받았어요. 참